안녕하세요. 저는 세롬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부장 박혜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고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구분, 지원 자격, 지원 시기,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일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율학교가 또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얘기하고요. 예를 든다면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학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자율고등학교에 속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율학교와는 구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으로 크게 학력과 재학 거주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학력 부분을 보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요. 재학 거주 기준을 보면 중학교 재학생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생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뉘어지는데요. 전기학교란 후기학교 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전기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로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예체능계 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고, 또 마지막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가 전기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럼 후기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고,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자율학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후기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전기학교,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살펴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또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추천서, 여기서의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면접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후기학교를 살펴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있는 내용과 선발고사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구분, 지원 자격, 지원 시기,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기본 방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목록을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학교 중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종예술고가 있고요.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세종하이텍고, 세종장영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고 특성화학과에 해당하는 세종여고 특성화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학교는 4개로 나뉘어지고요. 후기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종국제고가 있고요.
학교장 전형 일반고인 세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고 및 자율고에 해당하는 표와 같은 1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서 입시를 진행하고요.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는 등록 여부하고 상관없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중 지원이 되어서 둘 다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중 지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학교 2개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는 이중 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평준화 일반고, 전국 단위 학교장 전형 일반고를 얘기하고요. 비평준화 일반고 지원자가 다른 후기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이중 지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공주한일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등 지원자가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가 이중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지원자가 비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 지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 지원자 중에서 외국어고 지원자는 1지망은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를 지원하고 2에서 7지망으로는 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집 정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크게 통합권별로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권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읍면 통합권에 해당하는 세종여자고등학교는 7학급 예정입니다. 그 다음 1-1, 2, 3 통합권에 해당하는 고운고등학교 12학급, 두루고등학교 12학급, 아름고등학교 13학급, 종촌고등학교 13학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4, 5, 6 통합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담고등학교 8학급, 양지고등학교 12학급, 세종대성고등학교 8학급, 해밀고등학교 4학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권으로 살펴보면 세롬고등학교 13학급, 한솔고등학교 8학급, 다정고등학교 13학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4 통합권을 살펴보면 보람고등학교 12학급, 소담고등학교 12학급, 반곡고등학교 11학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정원 수는 학급 수 곱하기 25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학교 정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아래의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자녀면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기준일은 12월 5일, 올해를 얘기합니다. 2022년 올해 12월 5일 월요일이고요. 원서 교부 및 접수, 즉 원서를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나이스 입진학 시스템 또는 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정 발표는 내년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세종교육청 홈페이지 및 출신 중학교에서 발표를 하고요. 예비 소집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가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등록일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17일 화요일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꼭 등록일 날짜에 가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입학 전 배정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추가 입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원 공고는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이전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2023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8일 수요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배정 발표는 2023년 2월 15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출신 중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록일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부터 2월 17일 금요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정 방법 표가 되게 어마어마하죠. 이 배정 방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배정을 저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배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고 및 자율고 배정은 먼저 선 복수 지원 후에 추천 방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면 입학 원서를 학교에서 쓰게 됩니다. 그때 학교 적는 난이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별로 우선 배정자를 먼저 배정을 한 후에 남은 인원에 대하여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 정원수만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과하게 될 때 어떻게 추첨을 하느냐? 총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정원의 70%를 제1지망 지원자 중에서 전산 추천 배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까 70%하고 남은 30% 있죠. 그 30%를 1지망 지원자 중에서 통합권 내에서 전산 추천 배정합니다. 이 통합권에 관한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3단계, 단 제1지망 지원자 중에서 30%를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면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지망 지원교에서 모두 다 배정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정을 못 받게 되면 제2지망 지원교에 추천 배정을 하며 추천 배정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제7지망 지원교까지 추천 배정합니다. 그리고 제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학교 정원에 미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지망 지원자 전원을 모두 다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정원은 다른 학교 제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2지망 지원자를 추천받아서 배정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7지망까지 추천 배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탈락한 학생은 지원한 2에서 7지망에 추천 배정합니다. 그러고 안타깝게도 제7지망까지 추천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추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통합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개로 크게 묶어서 통합권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본인이 어떤 행정구역,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더 30%의 2단계 혜택을 받는지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중학교는 세롬중학교입니다. 세롬중학교는 행정구역상 세롬동에 있죠. 세롬동에서 살면서 세롬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고등학교 2통합권에 해당해서 다정고, 세롬고, 한솔고, 세종대성고의 30%의 2단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에 세종대성고가 가로가 쳐 있습니다. 이거는요. 1-456 통합권에 있는 세종대성고 복수적으로 다 통합권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종대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럼 내신 성적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동안 모든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학년별, 영역별로 점수화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크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점수는 160점, 비교과 점수는 40점, 합계 200점의 내신 점수를 만듭니다. 그럼 교과 점수에는 일반 교과와 예체능 교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교과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서 성적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1학년에서는 성적에서 자유롭고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30점씩 해서 총 120점 일반 교과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예체능 교과 2학년, 3학년 점수 40점 하여서 160점 교과 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과 점수에는 총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출결 상황 12점, 자율 동아리 활동 상황 8점, 봉사 활동 상황 12점, 행동 특성 수상 경력 8점, 이렇게 비교과 점수 4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교과 점수 160점, 비교과 점수 40점, 합계 얼마라고요? 네, 2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의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교과 점수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A, B, C, D, E 성취도 있죠. 그 성취도와 원점수 두 가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학기당 3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에서는 성취도 A, B, C만 들어가지 원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체능 교과는 성취도만 들어가서 2, 3학년 합계 40점, 토탈 160점으로 교과 점수를 만듭니다. 이제 교과 점수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성취도 A, B, C, D, E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A가 몇 점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으로 환산하여 들어갑니다. 교과 점수로는 성취도와 원점수가 같이 반영이 되고요. 예체능 교과를 살펴보면 성취도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예체능 교과는 성취도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정기학교는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전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전교과 성적이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매우 희박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2학기 성적을 1학기에 성적 반영을 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1, 2학기 모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상위 학년, 차상위가 무슨 학년, 뭐냐면 2학년 성적이 없을 경우는 차상위가 3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학년 성적을 학기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성적이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정말 희박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하위 학년 성적을 학기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교과 이제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4개 영역 중에서 출결 점수를 보면 만점은 12점입니다. 만점은 12점이고요. 전 학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 토탈하여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획수를 합산해서 결석 일수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결석 하루당 1점씩 감점을 하고요. 얘는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12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출결 점수가 0점이 되니까 출결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게
결석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을 해서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지각으로 인해서 결석 일수를 만드는 일은 없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인정 결석 일수가 0인 경우에는 12점 만점으로 반영합니다. 이제 이어서 자율 동아리 활동 상환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만점은 8점으로 하고요. 다행히 여기는 기본 점수가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년별로 1점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어떨 때 가산점을 받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학생의 임원,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일 때, 그 다음에 학급회 임원, 학급 반장, 부반장일 때,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 정규 동아리, 자유학기 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 부서별 부장일 때 각 부여 대상별로 0.5점씩 부여를 하게 되고요. 학기당 0.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학교 내내 6학기를 다니죠. 0.5 곱하기 6. 그래서 가산점 3점. 아까 기본 점수 얼마라 그랬죠? 5점이라 그랬죠? 5 플러스 3. 그래서 8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봉사활동 상황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와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봉사활동 올해 졸업 예정자인 학생에 한해서 봉사활동 상황이 0시간 이상일 때 12점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두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보통은 1년에 20시간이니까 이게 다른 해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은 아래 표와 같고요.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12점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수상 경력 점수 산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도 만점은 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점수를 5점으로 하고요. 학교생활그룹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내상을 학년별로 1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 예절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내상이 위에 제시된 명칭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 교내상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점 만점으로 내신 점수를 산출을 하면 그 내신 점수를 산출을 해서 내신 성적으로 석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고 및 자율고, 일반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학교별 입학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예술고등학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를 살펴보면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총 4개의 학과가 있고요. 한 학과당 2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총 80명이 되겠죠. 그리고 전형 일정을 살펴보면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0월 18일 화요일 날 접수를 하고요. 예비 소집은 학과마다 예비 소집이 조금 다릅니다. 음악과와 미술과는 10월 26일 수요일 14시, 실용음악과와 공연예술과는 10월 26일 수요일 15시 30분에 학과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기고사를 보면 음악과와 미술과는 10월 27일 목요일 9시, 실용음악과와 공연예술과는 10월 28일 금요일 9시에 학과별 실기고사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 월요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예비 소집은 11월 14일 월요일 본교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합격자 등록일은 12월 5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화요일 날까지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세종예술고등학교 추가 모집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종여자고등학교 특성화학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로는요, 경영사무과 2개 학급, 이비즈니스과 2개 학급, 총 4개 학급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경영사무과 40명, 이비즈니스과 40명, 총 8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여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남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럼 세종여자고등학교 특성화학과 전형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7일 수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 날까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추가 모집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로는요, IT 콘텐츠과, 보건 간호학과, 뷰티 미용과, 외식 조리과 총 4개의 학과가 있고요. 학과당 2개의 학급, 모집 정원은 40명씩 해서 총 16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세종장영실 고등학교는 학과가 4개 학과가 있는데 1개만 할 수도 있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입시 요강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장영실 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월요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전기고등학교에 장영실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합격자 등록을 안 하고 후기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면 이중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합격자 등록일 12월 7일과 12월 8일에 꼭 합격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모집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종 하이텍고등학교 모집 학과 및 정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종 하이텍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이텍고등학교에 있던 과보다 학과가 많이 개설되고 변경되고 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과를 먼저 살펴보면 로보트로닉스과와 스마트 기계과, 코스메틱과, 코스메디컬과, 베이커리 카페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학과마다 학급 수는 1개 학급씩 있습니다. 총 4개의 학급을 모집을 하고요. 한 학과당 20명씩 모집해서 총 80명을 모집합니다. 세종 하이텍고등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텍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 날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7일 수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 날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원서 접수 장소, 전형 장소,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장소는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후기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세종국제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정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내에 100명을 모집을 하고요. 일반 전형으로 80명, 사회통합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6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사회통합 전형 3명 이내, 특례 입학 전형 3명 이내, 총 6명을 정원 외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80명 중에서 세종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24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세종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될 때 지역 우수자 24명 우선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 국제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원서 접수는 여기는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과 출력물이 온라인으로는 접수 사이트에서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까지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이거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거는 동일한 기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교 접수처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원서를 접수를 하면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 월요일 날 접수 사이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2단계로 자기소개서 입력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요. 면접은 12월 29일 목요일 날 본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월 2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합격자 등록은 1월 3일 화요일부터 1월 4일 수요일까지 본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 모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으로 전국 단위 5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우선 선발로 2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세종고등학교는 유의해야 됩니다. 특별 전형으로 전국 단위로 첫 번째 날에 50명을 정원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 읍면지역 아이들을 우선 선발을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생기는 만큼 일반 전형에서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결혼은 동지역에서 충원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종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전형을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특별 전형은 전국 단위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날 하루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12월 13일 둘째 날에는 일반 전형 읍면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12월 14일 수요일 날 세종 동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혼 숫자만큼 충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한 후에 학교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일반 전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특별 전형 학생들은 12월 13일 화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일반 전형 읍면지역, 동지역 학생들은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등록일은 12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화요일 날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추가 선발 안내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별 입학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교육청 누리집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